저도 네. 몇 주 동안 하면서 공감을 하는데 네. 제가 예전에도 다리를 찢으려고 노력했을 네. 때는 진짜 극한의 고통을 견뎌야 했거든요. 네, 네. 왜냐면 그때는 그냥 패시브 스트레칭만으로 거의 네. 가동 범위를 만들려고 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근력 운동을 제대로 설계해서 네. 하면서 스트레칭을 할 때는 네. 가동 범위가 계속 매주 스스로 그쵸. 놀랄 정도로 네. 늘어나지만 고통이 별로 없는 게 네. 되게 신기하거든요. 지금이라도 운동을 열심히 해서 네. 근비대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 중에 유동성이 많이 떨어진다 싶은 사람들은 네. 근심성 수축 근력 운동을 필수적으로 해야겠네요. 저는 먼저 해야 될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이 네, 개념에 네, 대해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냥 몸을 키우고 싶어 하니까 네. 그냥 남들이 하는 웨이트 트레이닝식 어떤 보디빌딩식 근비대 운동을 하잖아요. 근데 저도 그렇게 운동을 했었고 많은 남자들이 이렇게 할 텐데 지금이라도 지금 해야 내 된다. 몸이 그런 상태라면 필수적으로 원심성 수축 근력 네. 운동을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근데 그거를 자기가 원하는 동작 위주로 하면은 효율이 조금 더 높아지고, 그다음 시간이 많으시면은 다양한 원심성 수축 근력을 만드시면 근본적으로 가동 범위를 성장시키고 유연해지는 데 도움이 된다. 여러 가지 가동 범위가 있을 수 있어요. 어깨 관절 가동 범위 있잖아요. 어깨 관절 가동 범위도 극단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만듭니까? 아까 이게 말한 대로 종방형비대 이렇게 해가지고 근절단에 있는 성장을 원심성 수축 근력 강화로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동작을 잘 분석해서 필요한 근육들을 알맞게 채워 넣어주면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의 얘기할 거는 지훈님이랑 저랑 하고 있는 건 다리 세로 찢기예요. 세로 찢기. 그럼 이거 세로 찢기를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세로 찢기를 분석을 해야 어떤 방향으로 근절단에 있는 성장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로 찢기 하는 거를 제가 잠깐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세로 찢기가 세로로 다리 찢는 게 뭐가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분석하면은 가동 범위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쪽은 네. 분명히 일어나는 거니까 네. 앞벅지를 네. 강화시키고 네. 오케이. 뒷면이 어. 좀 여기가 늘어나야 되니까 어. 장요근 그 수축하고 그때 좋아. 전문가 과정을 들으면 그걸 정확하게 반대로 설명할 수 있게 될 거야. 그걸 정확하게 반대로 설명할 수 있게 될 거야. 자, 일단 세로 찍기는 이 상태, 이 사람 있죠, 이 사람. 요 분 있잖아요. 요게 세로 찍기죠, 요게 세로 찍기인데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서 있습니까? 다리를 바닥에 붙여놓은 상태에서 척추를 세우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태냐면 이게 요렇게 된 상태예요. 요렇게 된 상태예요. 요렇게. 근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두 줄로 접히고 이렇게 두 줄로 접힌 거에 결합된 상태로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앞으로 숙이고 뒤로 젖혀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얘를 제가 찾아왔어. 요 자세 있죠, 요 자세. 뒤로 숙여진 자세, 요 자세. 요 자세와 앞으로 숙여진 자세, 요 자세 있죠. 요거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아까 그 자세가 되잖아. 그잖아요. 앞으로 숙여서 복부와 허벅지 사이가 완전히 붙은 자세. 그 다음에 뒤로 젖혀서 뒤통수가 허벅지에 붙은 자세. 이 두 자세를 결합시키면 어떻게 돼요? 아까 이 남자분이 나오죠. 요 자세가 나오죠.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여기까지 나오면 정리가 어떻게 되냐면 앞쪽은 전굴이 돼요. 여기 팔이 있으면. 그 다음에 뒤쪽은 후굴이 돼요. 분석을 해보면 얘는 복부와 허벅지 사이가 좁아지죠. 복부와 허벅지 사이가 좁아지는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가동 범위가 늘어나야 되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이 뒤쪽이 늘어나고 있죠. 여기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관절 사이에 있는 가동 범위가 늘어나야 되는 범위가 어디냐면 여기가 좌골하고 그 다음에 무릎이 있어요. 좌골과 무릎 사이에 있는 가동 범위가 늘어나야 돼요. 그러면 얘는 종방형 비대가 어디서 일어나야 돼요? 햄스트링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허벅지 앞쪽에 있는 근육이 아니라 햄스트링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서 무릎이 펴져 있잖아요. 자,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복부와 허벅지 사이를 굽힌 게 아니라 무릎을 편 상태에서 굽혔잖아요. 그럼 어떻게? 아킬레스건하고 허벅지 사이에 있는 가동 범위가 늘어나야 돼요. 여기 뭐야? 이게 비복근인데 여기서 종아리 근육이에요. 그래서 전구를 했었을 때는 햄스트링과 종아리에 종방형 비대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후굴로 볼게요. 후굴로 보면은 지금 뒤통수와 허벅지 사이에 있는 간격이 좁아지고 있죠. 그러면 관절 사이 가동 범위 늘어나는 부분은 어디죠? 여기가 늘어나고 있죠. 그죠? 그럼 여기가 뭐예요? 배하고 허벅지 앞에 있는 게 뭐죠? 이게 장요근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무릎을 폈잖아요, 얘도. 그럼 어떻게 돼요? 허벅지 앞쪽하고 그 다음에 무릎 사이에 있는 간격이 늘어나야 되죠. 이게 뭐야? 이게 이제 대퇴사두근이죠. 그러면 종방형 비대를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요거 두 개를. 그러면 이거를 내가 과신전이나 정적 스트레칭으로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신전은 햄스트링을 찢어야 되죠. 얘를 찢으면 되잖아. 기계적 강성 저하시키면. 또 하나는 종아리 근육을 찢으면 되잖아. 그래서 햄스트링을 찢고 그 다음에 종아리 근육을 찢어가지고 심성장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만드는 게 과거에 있었던 정적 스트레칭 방법으로 유연성을 만들려고 보는 시도예요. 그 다음 또 하나는 훅을 하려고 하잖아요. 맨날 하는 말이 뭐예요? 너 장요근이 타이트해서 그러잖아. 그렇게 되잖아. 그럼 답이 여기 딱 나오잖아. 장요근이 뭐야? 이걸 찢어야지. 그 다음에 대퇴사두. 이 앞에 걸 허벅지 앞쪽에 유연하지 않아서 그래서 얘를 또 어떻게 돼? 얘를 또 찢어야지.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얘랑 반대대로 가고 있죠.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얘를 근성장시키겠다는 거 아니야. 종아리를 근성장시키겠다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장요근은 뭐야? 이것도 근성장시키겠다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얘도 성장시키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정적 스트레칭으로 유연성을 만들어내는 거에 마침표를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거를 근성장으로 바꿔서 그 종방향 비대를 일으키는 방법으로 한번 운동해보자 하면 가동 범위를 만들 수 있다고 지금 보는 겁니다. 이게 다리 찢기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어깨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다 모든 분야에다 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척추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추간판 사이에도 만들 수 있고 어깨에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정강이하고 햄스트링에도 만들 수가, 정강이하고 발목에도 만들 수 있습니다. 발목을 이걸 많이 만들고 싶어. 이런 가동 범위를 갖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그 분석을 해서 자세를 분석해서 관절 사이에 있는 가동 범위가 늘어나는 부분에 원심성 축축 근력을 만들어줘서 종방향 비대를 일으키면 가동 범위를 아까 뭐라 그럽니까? 유연성만 확보하는 게 아니라 건강의 회복과 유연성의 확보를 동시에 만들어내는 그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안내를 하고 있고. 그러면 네. 기존의 모든 사람들이 네. 유연성을 늘리려면 다 정적 스트레칭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근성장을 일으키는 건 유연성을 오히려 줄게 만든다는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이 패시브 스트레칭을 하긴 했었어도 네. 그걸로 유연성 성장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긴 했잖아요. 네네. 그럼 그거는 뭘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일단 관절 사이에서 움직일 수 있는 가동 범위를 제한하고 있었던 부분에 있는 제한이 풀린 거잖아요. 그 제한이 풀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종종 드는 예인데요. 이게 가죽이 한번 있다고 했고요. 가죽이. 이게 이제 가죽이 있는데 얘를 좌우로 당기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좌우로 당기고 싶은데 굉장히 질긴 소가죽을 당기려면 얘가 상하로 늘어납니까? 안 늘어나죠. 근데 이거를 패시브 스트레칭을 통해서 이거를 계속 늘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 이렇게 여기가 균열이 일어나요. 칼집이 나는 거예요. 칼집.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 미세하게 칼집을 이렇게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쪽은 칼집이 하나도 없는 소가죽이고 이쪽은 칼집이 난 소가죽이에요. 그럼 칼집이 난 소가죽을 얘를 늘리면 얘는 어떨까요? 얘는 늘어나죠. 그러니까 얘는 결국엔 어디가 늘어나면요. 건이 찢어지는 거예요. 인대하고. 건하고 인대가 찢어져서 기계적인 강성의 저하가 일어나고 기계적인 강성의 저하분만큼 내가 패시브 스트레칭을 하자. 그러니까 패시브 스트레칭은 모빌리티를 만들 수가 없어요. 왜? 모빌리티를 만들려면 근육을 써서 얘를 들어 올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패시브 스트레칭은 지금 뭘 해가지고 찢은 거예요? 가동 범위를 근력을 사용한 게 아니라 기계적인 강성을 사용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리를 들어 올릴 때 손의 힘으로는 들어 올릴 수 있고 또 자기 발로는 절대 들어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유연성이. 그래서 건하고 인대가 칼집이 난 것처럼 이렇게 부분 파열이 일어난 상태가 되면 좌우로 당기는 장력 부하를 견디지를 못해서 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늘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위에는 뭐가 있냐면 이 위에 건 인대가 여기라고 한다 그러면 요 다음 부분에는 뭐가 붙어져 있었냐면 여기에 이제 근육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근육이 붙어 있고 요 근육이 역할을 하나도 안 한 거죠. 근데 제가 만들고 싶은 부분은 어떤 거냐면 건인대를 찢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얘를 잡아당기고 얘를 잡아당기고 했었을 때 건인대를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 늘어나 보자는 거예요. 이 근육이 이렇게 근육이 근절 단위에 있는 성장이 일어난다는 게 아까 요만큼 있었는데 종방향 비대를 3번 일으키면 길어지잖아요. 종방향 비대를 3번 일으켜서 근육의 길이가 길어진 만큼 얘를 사용하지 않고 근육만 사용해 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과거에 있었던 부분은 그 인대의 결합 조직을 찢어가지고 만드는 거라고 한다 그러면 방법은 현대에 있는 방법은 반대인 거죠. 근육의 힘이 없을 때 늘릴 때는 네. 어떤 모든 장력을 건과 인대가 다 감당하느라 더 많이 찢어지고 손상이 된다면 네. 종방향 근력이 있을 때는 네. 근육이 그걸 감당을 하고 일단 남는 부하만 네. 인대와 건이 감당을 하게 때문에 되죠. 네. 최소 절개로 네.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네. 최소 절개로 네. 가동 유연성 성장을 일으킬 수 있다.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처음에 이거 제 생각인데요. 제 생각인데 근성장을 일으키는 거는 그 부하를 계속 높여서 그 조금 더 점진적으로 과부하를 시켜서 계속 성장을 일으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마 건 인대가 부하를 받을 겁니다. 받을 건인데 종방향 비대를 계속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점점 그 부하가 줄어들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무리하게 해서 찢으려고 하면 가동 범위를 만들 수 있겠지만 내가 근성장을 오래 일으키고 난 다음에 가동 범위를 만들겠다고 한다 그러면 어쩌면 제 생각에는 건인대는 성장이 거의 없이 근육 성장에 있는 그 길이만으로 그 가동 범위를 커버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면 저도 안 되는 동작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운동을 아주 고강도로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서 지금은 그 근육이 찢어질 때 있는 통각수용회에 있는 고통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가동 범위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심성장이라는 부분이 일어나면 심성장을 분명히 자극시키면 반드시 그게 건인대가 찢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동 범위를 만들 때 심성장을 일으키고 고통에 견디는 상황이 거의 없는 상황인 걸 봐서 근육 성장을 계속 일으킨다 그러면 그 최소 절개마저도 안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저도 몇 주 동안 하면서 공감을 하는데 제가 예전에도 다리를 찢으려고 노력했을 때는 진짜 극한의 고통을 견뎌야 했거든요. 네네. 왜냐면 그때는 그냥 패시브 스트레칭만으로도 거의 가동 범위를 만들려고 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근력 운동을 제대로 설계해서 하면서 스트레칭을 할 때는 가동 범위가 계속 매주 스스로 그쵸. 놀랄 정도로 늘어나지만 고통이 별로 없는 게 네. 되게 신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력을 통해서 유연성을 늘릴 수 있다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은 사실 구심성 근력, 네. 구심성 근력, 원심성 근력 이거에 대해서 개념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데 네. 근데 저도 운동을 많이 한 입장에서 네. 근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했는데 근력이 커질수록 유연성이 반대되는 반비례하는 네. 느낌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 원심성 수축 근력이 네. 스트레칭을 잘 되게 만드는데 네. 왜 구심성 수축 근력은 네. 방해가 되는지를 네.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아주 간단한데요. 아주 간단한데. 저도 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일단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하나는 뼈가 이렇게 두 뼈가 있다 그러면 근육은 반대편 뼈에 갖다 붙어 있단 말이에요. 반대편 뼈에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근육은 이쪽에 붙어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육이 이제 서로 반대편, 왜냐면 같은 뼈에서 같은 뼈에 있으면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하여튼 한 뼈에 시작해서 반대편에 있는 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요 가동 범위를 줄이고 싶어요. 여기를 이제 줄이고 싶어. 여기를 줄여. 그럼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는 늘림이 나타나죠. 늘림이 나타나는데 저는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거의 핵심이 얘가 만들어낸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 움직임은 나한테 움직이는 사람한테 무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움직임은 나한테 무리되는 움직임이 아니라는 거야. 나한테 무리되는 움직임은 뭐야? 이 바깥에 있는 움직임인 거야. 이 바깥쪽에 있는 영역에 있는 움직임은 내가 의도하지 않은 거잖아요. 왜냐면 제가 수익은은 어디를 자극시키는 거야? 여기가 수익은이잖아요. 그러면 수익은을 자극했는데 내가 수익은 아닌 쪽은 어디야? 여기는 자연스럽게 내 의식과 상관없는 쪽에서 이제 일어나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 저는 움직임을 제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 움직임을 제한하냐면 사람에 있는 정상 가동 범위에 있는 움직임을 정상이라고 하는 이유는요. 그 동작이 나한테 무리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상 가동 범위에 있는 움직임 하나가 무리가 된다. 우리 이거 움직이지 못할 겁니다. 이거는 다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여기 정상 가동 범위를 제한하는 요소가 반대편이 시큰거리기 때문이에요. 반대편이 여기가 찢어지는 거예요. 관절 사이에 있는 간격을 좁혔는데 여기가 파열될 일은 없잖아요. 물론 파열될 수도 있죠. 아주 강한 힘을 갑자기 사용하게 되면 건이 찢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해서 내가 근육 사이, 관절 사이에 있는 가동 범위를 좁히면 반대편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운동을 할 때 반대되는 동작에 있는 애의 근절 단위에 있는 길이가 늘어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동근의 근절 단위에 있는 길이가 늘어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주동근은 관절 사이 공간이 좁아지는 거고 내 몸에 무리가 되지 않으니까. 근데 반대쪽에 있었던 건 어떻게 됩니까? 관절 사이에 있는 공간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내 몸에 무리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무리가 되는 영역이 저는 여기서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가 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주동근이 아니라 길한근의 원심성 수축 근력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동근의 원심성 수축 근력을 만들어놔야 된다. 그리고 움직이려고 하는 동작이 아니라 내가 정상 가동 범위라면 상관이 없는데 극단적인 가동 범위를 만들고 싶으면 반대편에 있는 애가 반드시 찢어지기 때문에 반대편에 있는 애의 근절 다리에 있는 길이를 길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생각하는 움직임을 위해서 그냥 생각하지 않고 모든 근육을 원심성 수축 근력을 강화시키면 다 움직임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맞아요. 모든 근육을 움직임 생각하지 않고 원심성 수축 근력을 다 한번 강하게 만들어 보자. 그러면 내가 하려는 움직임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동 범위를 다 만들 수는 있을 거예요. 전부. 그런데 우리가 주어진 시간 동안 효과적으로 동작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이제 한다 그러면 움직임을 잘 분석하고 그 분석한 움직임에 반대되는 그다음에 특히 내 인대를 찢어내는 장력 부하가 어디서 일어나는지를 보고 거기에 대한 근절 단위의 종방의 비대를 일으키는 게 안정적으로 가동 범위를 성장시키는 게 정적 스트레칭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리고 이거보다 빠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속도가 빨라요. 정말. 속도 빨라서 저는 효율적으로 가동 범위를 성장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심성 수축 근력을 늘리면 네. 비대해지잖아요. 네. 그럼 물리적으로 근육이 길어지는 게 아니라 뭐 횡방향으로 네. 두꺼워지기 때문에 늘어나는데 유연성을 제한하는 작용을 하게 된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저는 그것보다 강한 구심성 수축 근력은 필연적으로 반대의 부분 파열을 일으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구심성 운동을 계속 하잖아요. 그럼 반대쪽에 있는 부분 파열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걔가 아까 쭉쭉 가다가 뚝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기계적 강성을 얘가 버틸 때 버티고 하다가 뚝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요 기간까지 도달하기 전까지는 내가 근성장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딱 뚝 떨어지는 순간 가동 범위가 현격하게 제한이 됩니다. 현격하게. 그래서 구심성 운동을 하면서 가동 범위가 제한되는 거는 반대편 쪽에 있는 기량작용을 하는 건인데 데미지가 누적돼서 나중에 쌓여서 시간폭탄이 터지면 그때 터지는 순간 가동 범위가 제한되는 거예요. 네. 막 운동을 해서 근육이 늘어났는데 네. 가동 범위가 많이 제한되는 사람은 네. 어쨌든 어딘가에 건 인대가 많이 파열돼 있다고 생각해야 되나요? 파열되고 있는 거죠. 파열되고 있는 거죠. 아니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구심성 수축 운동을 하는 거에 강도를 줄인다든가. 아니면은 뭐 그 원심성 수축 근력을 만드는 거를 반대쪽 운동을 추가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해야 되지. 내가 구심성 운동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점진적 과부하를 막 100kg, 200kg로 치면 언제 그 동작이 무슨 동작인지는 모르겠지만 반대편에 있는 애들이 계속 데미지를 받으면서 부분 파열이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그 가동 범위가 완벽하게 떨어지는 효율이 완벽하게 떨어지는 구간 전까지 도달하기 전까지는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간을 만나면 이제 더 이상 가동 범위 성장이 안 일어난다고 봐요. 그럼 지금이라도 운동을 열심히 해서 네. 근비대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 중에 가동성이 많이 떨어진다 싶은 사람들은 네. 원심성 수축 근력 운동을 필수적으로 해야겠네요. 저는 먼저 해야 될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이 네, 개념에 네, 대해서. 그러니까 그냥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냥 몸을 키우고 싶어 하니까 네. 그냥 남들이 하는 웨이트 트레이닝식 어떤 보디빌딩식 근비대 운동을 하잖아요. 네네. 어떤 목적성 없이. 근데 저도 그렇게 운동을 했었고 아마 많은 남자들이 그렇게 할 텐데 하면서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어깨가 안 돌아가고 다리가 앞에 이게 닿는 게 점점 짧아지고 가동성이 점점 몸이 갇히는 느낌을 받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했으면 좋지만 지금이라도 지금 해야 내 된다. 몸이 그런 상태라면 필수적으로 원심성 수축 근력 네. 운동을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근데 그거를 자기가 원하는 동작 위주로 하면은 효율이 조금 더 높아지고 그다음 시간이 많으시면은 다양한 원심성 수축 근력을 만드시면 근본적으로 가동 범위를 성장시키고 유연해지는 데 도움이 된다.